여러분은 살면서 수없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든 결정은 몇 개 안 됩니다. 차를 샀던 그 순간, 집을 고르던 그 순간, 대출을 늘리던 그 순간, 사람 하나를 믿었던 그 순간,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통장 이자가 너무 초라해서 화면을 내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네 글자 QLD TQQQ.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비슷하셨을 겁니다. 이거면 늦은 인생도 한 번에 따라잡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동시에 겁이 납니다. 하루에 오르내리는 폭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월급, 다시 카드값, 다시 불안. 오늘 대본은 종목 추천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순위를 정리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QLD, TQQQ 같은 강력한 도구는 인생의 큰 결정들이 정리된 사람에게는 로켓이지만 정리 안 된 사람에게는 흔들리는 롤러코스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QLD, TQQQ를 사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깔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7번째, 차를 고르는 순간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차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조금씩 피를 뽑아갑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 주차비, 세차비. 더 무서운 건 감가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닦아도 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아무데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차가 필요하면 사셔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필요를 핑계로 과한 등급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현금 흐름이 무너지고 투자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QLD, TQQQ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투자할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를 아예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를 인생의 보상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은 계좌가 해줘야 합니다. 차는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이 구분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자산을 갈라놓습니다. 6번째, 집을 고르는 방식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사는 집은 자산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집은 안정감이 큽니다. 그런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거주하는 집은 매달 나가는 돈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관리비, 보수, 세금, 수리, 대출이 있으면 이자와 원금. 결국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이 자산이 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대해 돈을 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현금 흐름이 생기고 숫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세는 아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돈이 몇 년 동안 묶입니다. 그 돈이 일을 못합니다. 돈이 일을 못하면 시간만 흐르고 기회만 지나갑니다. 여기서 QLD, TQQQ로 연결됩니다. QLD, TQQQ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속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 전세로 묶여 있으면 속도를 높일 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살지의 문제는 단순히 거주 문제가 아니라 투자 엔진을 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5번째, 어디에 사느냐는 돈보다 기회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은 같은 능력의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빨리 돌고 사람을 만나기 쉽고 선택지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성실하게 살아도 선택지가 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회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선택, 아이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는 선택, 배우자가 지치지 않는 선택.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성을 만들고 생산성은 투자 여력을 만듭니다. QLD, TQQQ는 결국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씁니다. 돈이 남지 않는데 레버리지를 들면 흔들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흔들림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망칩니다. 투자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잠이 망가지면 그 투자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의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체력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체력을 지키면 투자도 버팁니다. 4번째,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종목 고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작 시점입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도 복리가 일을 합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실력이 좋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QLD, TQQQ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속도를 올리고 싶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시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 때의 진폭을 키웁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돈이 자동으로 일하게 만들겠다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구조.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계좌가 움직이게 하는 구조. 그 다음에 QLD, TQQQ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은 넓은 지수로 깔고 그 위에 QLD나 TQQQ를 작은 비중으로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계좌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버팁니다. 심리가 버티면 복리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한 방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조가 있으면 QLD, TQQQ도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속한 업계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인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 가격 경쟁이 심한 산업, 대체가 쉬운 일. 이런 곳에서 아무리 뛰어도 바닥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로만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강한 걸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빠른 길은 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내 노동의 방향을 성장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틀고 그 과정에서 남는 돈은 시장의 성장 엔진에 태우는 방식. 여기서 QLD, TQQQ는 성장 엔진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내 업계가 정체되었더라도 미국 성장 산업의 흐름은 계속 움직입니다. 내 월급은 정체되어도 시장의 복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건 투자 종목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빚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빚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지 가난하게 만드는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갚을수록 더 가난해지는 빚입니다. 차 할부, 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같은 구조. 이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내 미래 시간을 담보로 판 겁니다. 반대로 좋은 빚은 특징이 명확합니다. 빌린 돈이 돈을 벌어오고 그 수익이 이자를 이기는 구조입니다. 사업 장비를 사서 매출이 늘어나는 빚.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는 빚. 물론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빚이 되려면 반드시 현금 흐름과 안전판이 있어야 합니다. QLD, TQQQ에서 빚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빚 쪽으로 기웁니다. 수익이 빨리 날 것 같으니까 더 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리해서 대출을 늘리고 신용을 끌어다 넣고 그 다음 하락장에서 멘탈이 부서집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빚 실패입니다. QLD, TQQQ를 제대로 쓰려면 빚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생활을 갉아먹는 빚부터 먼저 끊습니다. 이자가 높은 빚은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은 내가 잃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돈으로만 만듭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QLD, TQQQ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QLD, TQQQ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로 자르는 게 핵심입니다. 큰 위험을 작은 비중으로 쪼개면 도구가 됩니다. 큰 위험을 큰 비중으로 들면 도박이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고르는 결정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건 돈 이야기로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고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옆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해서 저축만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불안해서 한 방을 노리자고 합니다. 둘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도구를 들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같은 방향이면 투자도 버팁니다. 하락장을 견디는 힘은 정보가 아니라 합의에서 나옵니다. 미리 정한 원칙이 있으면 흔들릴 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탓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QLD, TQQQ는 부부의 팀워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해집니다. 투자 비중을 정할 때 수익률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7가지 결정이 하나로 모입니다. 차, 집, 거주지, 시작 시점, 업계, 빚, 배우자. 전부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내가 돈을 위해 계속 뛰게 만들 것인가? 이제 QLD, TQQQ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성장 엔진에 레버리지를 붙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속도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충격도 키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망하는 이유는 상품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버티는 규칙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매달 자동투자 같은 반복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셋째, QLD, TQQQ는 계좌 전체를 대표하게 두지 않습니다. 넷째, 급락을 견딜 수 있는 현금 쿠션을 남깁니다. 다섯째, 내가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이미 과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이 사람을 망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감정이 투자에 들어옵니다. 감정이 들어오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팝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이밍이 아니라 규칙으로 가야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투자, 자동 이체, 이런 방식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을 탓하십니다.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차가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구조, 집이 나가는 돈을 키우는 구조, 빚이 시간을 빼앗는 구조, 배우자와 원칙이 합의되지 않은 구조. 구조를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LD, TQQQ는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바람이 제대로 받쳐주는 도처럼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갑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QLD, TQQQ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정리하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차는 이동으로, 집은 안정으로, 빚은 도구로, 투자는 구조로, 배우자는 팀으로. 이렇게 놓고 나면 그때부터 복리는 여러분 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계좌에서 QLD, TQQQ를 어떤 비중으로 두면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어떻게 피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은 대부분 불편한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